이제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 쌤과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이제 발표자 소개를 하면요. 저는 김경환이고 이제 ML 엔지니어로 한 이제 5년 차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스타트업에서 계속 일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비전이랑 그다음 강화 학습 그리고 최근에는 요즘에 뭐 GPT도 나오고 생성형 모델들 많이 나오면서 이제 AI 모델들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들에 조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간단하게 아니고 아까 이전에 이제 이미 목차에서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세그멘트 애니팅 모델의 이론적 배경을 이제 논문 기반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그멘트 애니팅 모델이 이제 올해 4월에 나왔었는데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거를 연계해서 사용을 하는. 그래서 그런 사용 사례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콜랩으로 간단하게 실습을 준비를 했는데 그 실습을 통해서 이제 세그멘트 애니팅 모델을 조금 한번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쌤과 친해지기인데 이제 세그멘트 애니팅 모델을 사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 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저 메타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에서 만든 데모를 영상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게 지금 메타에서 제공하는 이제 데모 페이지인데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오브젝트들이 이제 호버링만 해도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누르면은 클릭 한 번에 그 세그멘테이션 결정이 나고 그리고 에브리띵이라는 기능을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다들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모든 오브젝트들이 한꺼번에 다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이런 모델을 데모를 선보였어요. 올해 4월에. 그래서 요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와 엄청나다,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좀 그 당시에 좀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어노테이션 툴을 만드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 AI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세그멘테이션이 된다든지 박스를 하면 세그멘테이션이 된다든지 좀 그런 기능들을 이제 만들려고 모델들도 찾아보고 그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저희 팀원들끼리 요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활용해 보자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시기가 딱 잘 맞게 이제 먼저 요거를 많이 탐구를 하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쌤이라는 게 이제 뭔지 얼추 봤으니 이제 그거에 대해 쌤이라는 모델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연구가 되었고 학습이 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논문 기반으로 설명을 좀 할 거라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래도 가장 설명할 때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논문을 보면 이제 인트로덕션이 나오고 이제 거기에 모티베이션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GPT처럼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거대한 언어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언어 모델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제로샷, 퓨샷,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셋이나 학습하지 않은 태스크에 대해서도 얘가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GPT 보면은 되게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단순히 학습 자체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은 언어를 이해하는 듯한 이제 성능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LLM이 이런 성능을 잘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LLM과 같이 이런 대량의 데이터셋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모델을 만들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학습을 했을 때 이제 아까 얘기한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합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 정의한 건 아니고 이제 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LLM이 나오면서 새로운 용어로 이제 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잘 보이는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요즘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자연어 분야에서 있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LLM인데,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오픈 AI에서 개발한 클립과 같이 이제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전에도, 훨씬 전에도.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언급을 해요. 이런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클립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지금 조금 저한테는 화질이 안 보이는데, 이 고양이를 설명하는 이제 문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이 포토는 고양이를 그리는 포토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가장 높은 정확도로 추론한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의 예시를 보여준 거고, 그리고 이제 제로샷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이미지넷에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이제 평가한 이제 자료인데, 이 바나나를 이제 바나나라고 한 태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나를 예측했을 때 뭐 76%가 나왔는데, 이제 밑에 데이터셋은 바나나긴 바나나인데 좀 유사 바나나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나 인형도 있고 바나나 캐릭터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데이터셋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지넷 입장에서는. 근데 이미지넷은 그래서 성능이 37.7%가 나오는데,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도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클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능이 더 잘 나와요. 88.9%.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셋, 그리고 학습하지 않은 태스크에 대해서도 성능이 잘 나오는 모델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제 생각에 이게 이해도가 조금 더 높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예시를 가져왔는데,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높은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잘 모르겠고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도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GPT와 같은 이제 LLM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현업자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딥러닝 AI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했었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세그멘테이션을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의료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풀어야 되면은 의료 데이터, 의료 이미지 데이터에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그대로 학습을 했어요. 그럼 그 모델은 세그멘테이션을 잘하는 모델이 돼요. 태스크가 하나 고정이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할 때.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었는데, 어떤 되게 범용성을 띌 수 있을 만한,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태스크를 학습을 했더니, 그 태스크, 그러니까 단순히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만 잘 푸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연관된 태스크들도 그냥 다 잘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Q&A 생성 태스크도 Q&A 생성 데이터셋 새로 만들어서 Q&A 생성 태스크를 푸는 문제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모델을 직접 학습을 했을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감정 분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구조가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굉장히 깊게 쌓은 후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켰더니 이런 제너럴라이즈의 성능을 보인다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발견을.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만 굉장히 잘 학습했더니, 이제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 이제 학습하지 않은 태스크들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업스트림이고 오른쪽이 다운스트림이고,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잘 해결해 내더라. 추가적인 파인 튜닝이나 추가적인 학습이 없다는 게 제로샷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성능을 낸다. 그래서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잘 하는 모델이 파운데이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어에서도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왔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비전 랭귀지 분야에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연구를 했는데, 비전 분야에 이제 비전 랭귀지 태스크 말고도 되게 많은 태스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도 있을 거고, 3D 리컨스트럭션 문제도 있을 거고,
뭐 고화질로 바꾸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든지 좀 잘 풀고 싶은 거죠. 이 논문에서는. 하지만 이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려면은 대량의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그거를 구축하기는 어렵다. 딱 이 정도로 언급하고 이제 인트로덕션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는 뭘 할 거냐 하면은 쌤이라는 거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건데 이제 이런 질문을 쭉 풀어 나가겠죠 논문에서. 그래서 논문에서도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려면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뭐냐면은 어떤 태스크를 정의를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모델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야 되냐, 그리고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이 태스크에 대한 모델을 잘 학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이제 더 이전에 딥러닝을 했을 때와는 달리 태스크라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문제를 풀 거를 그냥 그대로 학습해서 그거를 다른 문제에다 비슷한 문제에다가 가져다가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떤 태스크를 학습을 해야지 이런 일반적인 걸 다 풀 수 있는 모델이 학습이 될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스크를 정의를 하는데 뭐 일단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LLM이니까 LLM에서는 이런 넥스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이제 태스크를 학습을 합니다. 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그러면은 세그멘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스크를 정의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라는 거를 정의를 해요. 논문에서. 그래서 프롬프트는 좀 낯이 익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태스크냐라고 하면은 이미지랑 그다음에 어떤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유효한 마스크를 반환하는 태스크를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 약간 그림이 있는데 이미지랑 어떤 프롬프트라고 부르는 어떤 거를 같이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물체를 잡는 마스크를 잘 만들어내는 거, 유효한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프롬프트가 뭐고 유효한 마스크는 뭘까? 라고 하면은 이제 프롬프트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요즘에 프롬프트라는 말을 이미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자연어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텍스트 프롬프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프롬프트는 이미지에서 분할할 대상을 지정하는 어떤 행위를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될 수 있는 게 많겠죠. 되게 일반적으로는 어떤 점을 찍는 거. 내가 얘를 가리켰을 때 얘가 세그멘테이션 됐으면 좋겠어. 포인트를 찍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박스를 치는 거. 이렇게 박스를 쳤을 때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세그멘테이션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마스크를 그대로 또 칠해서 이 마스크랑 연결돼서 뭐 여기 있는 자동차를 또 같이 세그멘테이션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텍스트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논문에서는 좀 간단하게 텍스트는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진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포인트랑 빅박스 그리고 마스크라는 어떤 내가 세그멘테이션 할 대상을 지정하는 거를 프롬프트, 세그멘테이션 프롬프트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유효한 마스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유효한 마스크라는 거는 이제 프롬프트가 되게 명확하면 좋은데 어떤 걸 클릭했을 때 딱 봐도 이거는 사람을 세그멘테이션 하면 되겠네 라고 명확하면 좋은데 보통은 모호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림의 예제에서 점을 찍었는데 지금 얘가 이 점이 사람을 뜻하는 건지 가방을 뜻하는 건지 가방에 있는 주머니를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은 건지 되게 애매한 거죠. 요 점 하나만 가지고는. 근데 이제 이런 모호한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도 이제 사람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마스크를 출력해야 된다. 그 합리적인 마스크가 이제 유효한 마스크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아까 얘기한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라는 문제를 정의를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입력은 프롬프트랑 이미지고 출력은 마스크.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정의했으니까 이제 그 모델이랑 데이터셋 남았는데 데이터셋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셋을 굉장히 많이 넣어야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잘 동작을 하는데 데이터가 부족한 거예요.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웹상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엄청 싹 끌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문제를 정의를 했으니까 라벨이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뭐 물론 프로그래밍적으로 지금 이전 단어와 다음 단어 뭐 이 정도는 정의를 했어야 됐지만 라벨이 크게 많이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는 라벨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란 말이에요. 근데 웹상에 그냥 이미지랑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한 세트로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그럼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메타라는 회사는 지금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메타는 결국 그냥 자기가 만들기로 합니다. 메타는 큰 회사니까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셋을 직접 만들면서 모델을 점진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좀 세 가지 스테이지를 다뤄요. 이 데이터는 1.1 빌리언의 데이터를 확보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시스티드 매뉴얼 스테이지, 그다음에 세미 오토매틱 스테이지, 그다음에 풀리 오토매틱 스테이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모델을 학습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점진적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의 학습 방법과 데이터셋 획득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어시스티드 매뉴얼 스테이지는 그냥 이미 공개된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이 셈을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뭐 예를 들면 프롬프트를 만들어야겠죠. 기존의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은 프롬프트라는 게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셋 초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셈을 이제 프리트레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 어노테이터들을 고용했다라고 해요. 전문 어노테이터들을 고용을 해서 웹 기반의 이제 어떤 어노테이팅 툴을 만든 거죠.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그 초기 학습된 셈을 이용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하면은 어떤 마스크가 생길 거잖아요. 그 마스크에서 수정을 한 거죠. 이 어노테이터들이 수정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새로 색칠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 학습된 셈을 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로 또 추가 학습을 해서 6회 정도 추가 학습했다고 이제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0K 이미지로부터 4.3의 마스크를 취득을 합니다. 마스크가 없는 게 제일 문제였는데 이미 이미지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지 안에는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 셈이라는 거는 그 이미지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마스크를 다 쓰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고 근데 아직 1.1 빌리언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제 마스크의 종류를 좀 다양화하는 걸 목표로 해요. 보통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의 데이터 셋들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큰 이미지가 하나 있고 가운데 엄청 큰 오브젝트가 하나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게 딱 이 사진의 중심이 될 것 같은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가 보통 색칠이 돼 있어요. 세그멘테이션 데이터 셋을 보면은 주변에 어떤 뭐 구름이 있든 나무가 있든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요. 작은 것도.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프롬프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이 하나 더 같이 들어가니까 이 이미지에서 어떤 거를 세그멘테이션 하지라는 것까지 같이 지정이 되고 그럼 라벨은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 작은 것까지 쓸 수 있게. 그래서 1단계에서 학습된 셈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셈이 또 마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만들어낸 것들은 이제 어노테이터 확인을 해서 괜찮은 것들을 남기고 근데 아마 이제 제대로 안 만들어진 오브젝트도 많았을 텐데 그 당시 이제 요 셈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어노테이터들이 또 그림을 그립니다. 그 외 오브젝트 뭐 근처에 있는 나무, 구름 이런 것들을 다 그려서 이제 작은 오브젝트까지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겠죠. 조금 얘기하는 휴먼 인더 루프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학습에 들어가서 이제 5회 정도 추가 학습을 해서 이제 180K 이미지로부터 5.9 메가의 마스크를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의 내용을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미 쌤의 성능이 꽤 높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말의 뉘앙스들을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풀리 오토매틱 스테이지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노테이터를 안 써요. 어노테이터를 안 쓰고 이제 2단계까지 학습된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사진이 있으면은 이 사진에 점을 쭉 다 찍는 거예요. 일정 간격으로 32x32의 점을 찍고 만약에 다 인퍼런스를 시키면은 점 개수만큼 오브젝트가 걸릴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브젝트가 아닌 것도 있겠죠. 걸렸던 것 중에. 왜냐면은 의미로 찍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후처리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진짜로 오브젝트를 찍었을 때 오브젝트가 나온 것만 마스크를 남겨요. 그리고 중복된 마스크도 제거하고 이런 후처리 작업을 통해서 이 셋만으로 또 데이터셋을 만들어요. 그게 1.1 빌리언이 됩니다. 11메가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아까 사람이 있을 때는 K 정도밖에 못했는데 그냥 AI로 돌려버려서 이렇게 이만큼 만든 거죠. 그리고 아마 검수 정도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논문에 이제 이걸 보다 보면 저는 좀 궁금했던 점이 그래서 쌤이라는 거는 쌤이 만든 데이터로 학습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게 좀 궁금을 했는데 그런 키워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2단계 정도 됐을 때 이미 굉장히 잘하는 모델이 됐고 3단계에서는 이제 또 다른 기여를 위해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 좀 집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쌤을 한 번 더 학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나오지가 않아서 이제 제가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쌤을 학습을 했고 그 단계의 최종 산출물로 결국 쌤만으로 1.1 빌리언의 마스크를 취득했다. 이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그멘트 애니띵 1B 데이터셋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아까 세 가지 가정 중에서 사실 사람이 만든 것도 있었는데 이 데이터셋 안에는 쌤이 만든 것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적인 검증을 논문에서 조금 합니다. 이게 데이터셋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고 이런 이제 장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데이터셋도 준비가 됐는데 이제 뭐 사실 아까 데이터셋 얘기하면서 학습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만 그럼 도대체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지 그거를 잘 학습한 게 된 거냐? 아까 얘기한 프롬프터블 세그멘트 태스크를 잘 하는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거냐라는 거를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모델을 만들 때 이제 목표가 두 개예요. 목표가 하나는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그 태스크 잘 풀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리얼 월드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사용 가능한 모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어노테이터들이 중간에 들어가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학습을 하잖아요.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클릭 한 번 했는데 5분 기다려야 되면은 이게 그 이 속도가 안 나올 거잖아요. 이 180K를 5.9 메가도 못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하게 계속 이제 휴먼 인더 루프로 사람이 그 루프 안에 들어가서 학습 과정을 같이 하려면은 충분히 속도가 나와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빠르게 하는 것도 어떤 목표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약 조건은 프롬프트를 지원해야 되는데 좀 유연한 프롬프트, 그러니까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박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유연한 프롬프트를 지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유효한 마스크를 만들려면은 모호한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모델이어야 되고 세 번째로 이 두 번째 목표를 위해서 마스크를 리얼타임으로 연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제약 조건을 달성을 하면은 이 두 가지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제안을 합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이미지 인코더, 프롬프트 인코더, 마스크 디코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된 모델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강력한 이미지 인코더 굉장히 커요. 이 이미지 인코더 부분은 지금 그림에서도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대량이 아니죠. 엄청나게 깊게 쌓은 이제 인코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프롬프트 인코더 파트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프롬프트 인코더는 이제 제 생각에 이 세 가지 제약 조건 중에 유연한 프롬프트 지원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들어온 거를 인코더로 한번 정보를 압축시키고 그 정보를 디코더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 인코더가 프롬프트의 임베딩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두 임베딩 정보, 이미지 임베딩이랑 프롬프트 임베딩 정보를 마스크 디코더가 결합을 해서 마스크를 예측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마스크 디코더를 이제 라이트웨이트 마스크 디코더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가볍고 빠른 마스크 디코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은 그 이미지 인코더로는 이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 그러니까 MA를 프리트레인한 MA를 이제 처음에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요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비전 트랜스포머로 구성된 이미지 인코더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트레인된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 인코더 방금 위에 구조에서 이제 조금 이따 밑에도 얘기를 할 건데 이 이미지 인코더에서 이미지 한 장을 임베딩을 하면은 이 임베딩은 이 이미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이미지에서 오브젝트가 여러 개라고 했을 때 그 오브젝트를 제가 만약에 다 마스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미지 인코더의 추론은 한 번만 해도 돼요.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다른 오브젝트들을 처리할 때는 이 이미지 임베딩 정보만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함으로써 제일 무거운 이미지 인코더를 추론마다 돌리지 않게 만들어요. 이미지 한 장마다 돌리게 만들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리얼 타임으로 돌아가는 마스크 생성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각각의 구조들을 분리를 하는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쌤 전에도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을 몇 개 다뤄봤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어노테이팅 서비스에 만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추론 서버에 갖다 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GPU를 한번 타야 되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GPU 서버에 갖다 놓고 그러면은 이거 클릭 한 번당 서버에 갔다가 서버에서 연산하고 결과물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게 길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쌤의 구조를 보니까 이미지 인코더랑 마스크 디코더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는 그 추론을 한 번만 하게 구성을 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적으로 되게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포인트 박스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프롬프트 인코더, 스팔스 프롬프트라고 표현을 해요. 스팔스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중에서도 이제 이미지에서 세그멘테이션할 대상을 지정하는 정보라고 하고 이제 마스크가 있는데 마스크를 만드는 또 마스크가 왜 들어가냐 하면은 포인트를 여러 번 찍을 수가 있거든요. 멀티 포인트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말이 3마리 있는데 말 3마리를 제가 다 한 번에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을 때 클릭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전 마스크 정보를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마스크 정보를 같이 넣으면은 사실 클릭을 두 번째 했을 때 첫 번째 말이 마스크가 찌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전 마스크 정보를 같이 넣으면은 그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타임 프롬프트의 입력마다 유지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이전 마스크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이런 댄스 프롬프트라고 표현한 이전 마스크 사용하는 쪽을 넣은 것 같아요. 프라이어를 넣게 할 수 있게 위해서. 그래서 얘만 좀 구조가 달라요. 마스크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 타가지고 이제 이미지 사이즈랑 똑같은 사이즈로 마스크가 나올 텐데 걔를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아까 이미지 인코더가 만든 이미지 임베딩이랑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덧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의 공간 정보를 여기다 넘겨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프롬프트에 대한 정보를 프롬프트 인코더로 넣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이제 잠깐 언급됐던 라이트 웨이트 마스크 디코더인데 여기 부분이 되게 가벼워요. 아까 그림에서도 이미지 인코더는 한 이만한데 얘는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인코더로 한 번만 이미지 인베딩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마스크 디코더는 여러 번 이 추론을 하더라도 CPU 레벨에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는 아까 이제 뭐 메타 그 데모에서도 보셨다시피 호버링을 했을 때도 계속 세그멘테이션이 되잖아요. 그게 프론트엔드 상에서 이 마스크 디코더가 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가벼운 거예요. 프론트엔드에서 돌 정도로. 그래서 50ms 이내에 마스크를 예측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가벼운 마스크를 만들고, 그리고 아까 제약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모호성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방법인데 그냥 마스크를 여러 개 만들어 줍니다. 마스크를 여러 개 만들어 주고 그 마스크에 대한 점수도 같이 만들어 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사용자가 취사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점수가 높은 애를 쓰겠죠. 점수가 높은 애가 가장 이 프롬프트랑 이 이미지에 맞는 마스크가 되도록 학습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을 하나 찍었을 때 이게 여기를 뜻하는 건지 여기를 뜻하는 건지 모호한데 그냥 이제 전체, 그다음에 부분, 그다음에 서브 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세 가지의 마스크를 다 출력을 해줘요. 사용자가 취사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점수와 함께 이제 출력을 해서 자동화를 할 수도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이제 세그멘트 애니팅 모델을 아까 그 만든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그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입력을 주었을 때 세그멘테이션을 잘 하는 모델이 되었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에 기반해서 이론 설명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 밑에 이제 결과들이 좀 나오는데 그 결과들을 이제 보통 익스페리먼트라고 나오잖아요, 논문에. 그걸 조금 생략을 하고 시간 관계상 사용 사례를 같이 보면서 이 세그멘트 애니팅 모델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메타의 데모에서도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클릭을 한 번 했을 때 아니면 클릭을 여러 번 했을 때 세그멘테이션 해줘요. 근데 일단은 원클릭 세그멘테이션도 되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한 번만 해도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잡고 싶으면은 클릭을 여러 번 하면은 이 차가 다 잡히겠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요거를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건데 얘를 조금 있다가 실습을 해서 원클릭 세그멘테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셈을 처음 봤을 때 다들 놀란 부분이 사실 에브리띵이에요. 그래서 되게 UI도 잘 만들었잖아요. 점이 쫘라락 찍히더니 갑자기 이제 전부 다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되게 구성을 잘한 것 같은데 UI를. 그래서 이 에브리띵이라는 거 또 어떻게 보면 세그멘트 애니팅 모델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요 데모랑 제 논문을 보기 시작했을 때 도대체 에브리띵을 어떻게 구현을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원클릭 세그멘테이션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는데, 아까 데이터셋 만들 때 점을 32 x 31로 많이 찍었잖아요. 그 과정을 한 게 사실 에브리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내에서 총 1024개의 지점을 찍어요. 그러면은 1024번 추론을 하는 거죠. 1024번 추론을 해서 마스크가 아까 3개 나온다 했잖아요. 전체 부분 서브 파트 해가지고. 그럼 1024 곱하기 3만큼의 마스크가 나오는 건데, 그 마스크들에서 이제 후처리를 해서 어떤 점수를 가지고 스레스홀드로 후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겹쳐지는 마스크, 중복된 마스크들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들 사이에 뭐 좀 픽셀이 비어 있다든지 잘못 세그멘테이션 됐다든지 그런 것들을, 노이즈가 있는 것들을 조금 제거를 해서 만든 게 이제 에브리띵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에브리띵이라는 게 모델의 기능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모델을 이용해서 만든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24번 추론을 하면은 GPU를 굉장히 많이 먹겠죠. 그래서 메타에서 만든 데모도 그 옆에 패킷을 막 뜯어보면은 이미 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 추론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연출상으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에브리띵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제 크롬 익스텐션 그 F12로 눌러보면 개발자 도구 보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에브리띵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이미 마스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메타의 엄청난 서버로 이제 그 이미지를 다 싹 계산해가지고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업무를 진행할 때 그냥 이 에브리띵을 실제 이 알고리즘대로 돌려봤는데 엄청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타 데모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빨리가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썼었는데, 아무튼 네, 이렇게 추론을 많이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부터는 좀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쌤의 이용 사례들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쌤 위드 클립인데, 클립이라는 게 아까 초기에 설명했던 것처럼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서, 그러면은 딱 상상을 했을 때 랭귀지로 무언가를 지정을 해주면은 그 랭귀지에 맞는, 그 쿼리에 맞는 물체를,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클립이랑 이제 결과를 하면은 이 도그라는 쿼리가 들어갔을 때 이 도그가 세그멘테이션 되는 이런 오픈 소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요거는 사실 저랑 같이 일을 진행했던 이제 저기 깃허브가 있는데, 커트박 이제 박진우님이 만드신 거고요. 약간 홍보성으로 같이 넣어놨고. 근데 요게 이제 요 당시에 클립을 같이 한 쌤이 오픈 소스로 거의 없었는데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때 보통 어떤 논문이 많이 유명해지면은 어썸 깃허브가 생겨요. 어썸 뭐 이렇게. 그래서 어썸 쌤이 또 나왔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넣었을 때 어떤 이미지에서 마스크를 찾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디드 세그멘트 애니띵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요거는 잘 몰랐는데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라운딩 다이노라고 있어요. 그라운딩 다이노라는 거랑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을 결합해서 이제 그라운디드 셈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 이제 그라운딩 다이노는 이제 이것도 용어가 어려운데 오픈 보캐블러리 오브젝트 디텍션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텍스트를 넣었을 때 그 텍스트들을 다 디텍션 해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디텍션을 다 하면은 이제 이 디텍션 한 거에서 이제 점 하나씩, 그러니까 이 빅박스가 나오니까 빅박스에서 프롬프트, 사실 빅박스도 프롬프트가 되죠, 쌤 입장에서. 그래서 그 프롬프트 하나씩 다 세그멘테이션을 해라라고 쌤한테 넘겨주면은 모든 거를 다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모델에서 모든 거를 다 세그멘테이션 하는 모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디텍션이 같이 수행되니까 이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 뭐 홀스든 클라우드든 이런 이름까지도 같이 만들어지는 모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페인트인데,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신기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바꾸고 싶은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쫙 바뀌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이랑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모델, 스테이블 디퓨전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미지 생성 모델이랑 셈을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다른 이미지로 대체하는 식의 이제 오픈 소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 소스들은 다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래서 이거 인페인트 애니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랙인데 샘 트래킹인데 영상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된 것들을 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 프레임당 샘을 계속 추론시켜야 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아마 그러면 속도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저도 막 엄청 써보진 않았는데 이제 코드를 좀 보니까 이제 처음에 그 영상의 첫 번째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쭉 다 시키고 새로운 물체가 나올 때마다 세그멘테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 이동 시에는 트래킹 알고리즘이 있더라고요. 이런 제가 사실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는데 DEAOT라는 트래킹 알고리즘으로 그 다음 마스크는 계속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트래킹하게.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사람 얼굴을 계속 쫓아간다든지 자동차를 쫓아간다든지 이런 영상에서도 요거를 쓸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오픈 소스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다 이런 어썸 세그멘트 애니띵이랑 어썸 세그멘트 애니띵 익스텐션스라는 레포에 쭉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리 선점을 해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그 당시에 엄청 사람들이 막 붙어서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오픈 소스로 재밌는 건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랑 이제 저희 팀이 작업했던 건데 이것도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을 이용해서 만든 결과물들인데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엄청 길게는 설명 못 드릴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색칠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그림에서 색칠을 했을 때 그 색칠한 영역 안에 있는 걸 다 세그멘트 에브리띵을 해줘. 이제 그런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쿼리 이미지를 넣었을 때 곰 이미지를 넣으면은 곰을 다 찾아줘. 곰을 다 세그멘테이션 해줘. 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텍스트일 거예요 아마. 지금 화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이제 그 모든 텍스트에 관련된 오브젝트를 찾아줘. 그러니까 클립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제 에브리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안에서 가오리를 클릭했는데 이 가오리랑 연관된 애들을 다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전에 팀에서 같이 만들었던 거고 이제 데모가 이제 공개가 돼 있어서 그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그멘트 애니팅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용 사례까지 이렇게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습을 해볼 건데요. 다들 이제 발표 자료를 보고 계신가요? 아마 모바일로도 될 거예요. 이 링크를 들어가면은 아마도 왜냐면 콜랩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에 접속을 해주시면은 실습을 이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시면은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보통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실 질문을 받는 편인데 Q&A 세션이 있으니까 조금 쭉쭉쭉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Q&A 세션에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콜랩 환경에 들어가면은 아마 요거부터 이렇게 쭉 나올 텐데 요 코드부터 일단은 그 전에 GPU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방금 느리거든요. 그래서 런타임 들어가서 유형 변경 누르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T4 GPU가 무료 GPU예요. 저거를 사용하게 하고 저장 누르시면은 이제 GPU로 세션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하시면서는 혹시 안 되시거나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같이 봐볼게요. 근데 아마 콜랩으로 제가 코드를 다 짜놓은 거라서
아마 잘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먼저 돌려주셔야 돼요. 얘를 빨리 돌려야 되는데 얘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환경 세팅하는 코드인데 이제 샘도 받아야 되고 뭐 토치도 받아야 되고 리퀘어먼트 받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얘를 빠르게 돌려주시고 그 아마 처음에 셀을 돌리면은 뭐 무시하고 돌리기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고 돌리기 하시면 됩니다. 그거 돌아가는 동안 밑에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뭐 파이썬 아마 제가 다 써보신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냥 임포트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샘을 불러오는 코드인데 요즘에 트렌드가 모델도 완전히 학습된 모델들도 많이 공유를 하잖아요. 프리트레인 모델들도. 그래서 그 모델을 그냥 그대로 불러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상수로 정의를 했는데 굳이 뭐 정의 안 하고 사실 여기다가 다 직접 넣어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정의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요 모델이 있어요. 이름이 SamVith인데 다른 모델 좀 달아보셔서 아실 텐데 좀 트랜스포머 관련된 모델들은 막 H가 있고 스몰이 있고 미디엄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성능이 높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성능이 높은 대신 제일 무겁겠죠 모델이. 근데 콜랩에서도 충분히 잘 돌아가는 모델이고요. 특히 그 모델을 불러와서 GPU 쿠다 토치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요. 코드가 오픈소스로 공개를 되게 잘 해놔가지고 그리고 약간 첨언을 또 드리면은 요거는 제가 샘의 이제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이라는 이제 메타에서 공식 레포가 있는데 그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예제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허깅 페이스 있잖아요.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스에도 샘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아마 트랜스포머스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거기에서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얘를 다뤄왔어가지고 오픈 소스를 소개 드리는 게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밑에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클릭 세그멘테이션 예제를 그냥 만들어 놨었는데 그래도 코드를 조금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한 예제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라디오라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UI를 구성해서 클릭을 하면은 세그멘테이션 되는 원클릭 세그멘테이션 어플리케이션 예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일단 예제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요. 예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온 다음에 이제 쭉 넘기면은 이제 요 위치에 포인트를 하나 찍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찍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한 거예요. 임의로 지정을 하면은 저 위치에 찍히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하나 찍은 거고요. 근데 이 점은 이제 넘파이 어레이로 넣어줘야 돼요. 이 샘 모델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모델 설명 안 할 때 모델 설명에서 안 나온 게 있는데 포인트 라벨이라는 게 있어요. 포인트 라벨은 뭐냐면은 그 메타에서 만든 데모를 실행을 해보면은 왼쪽 클릭하면 초록색 점이 나오고 오른쪽 클릭하면은 빨간색 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초록색 점이 포어그라운드고 빨간색 점이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고 싶은 부분을 이제 저는 네거티브 포인트라고 주로 표현을 했었는데 네거티브 포인트로 뺄 수가 있어요. 그 포인트 라벨이에요. 그래서 1을 주면은 포어그라운드 포지티브 포인트가 되고 0을 주면은 네거티브 포인트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딱 클릭 한 번만 가지고 세그멘테이션 할 거니까 포지티브 그러니까 포어그라운드 포인트 하나를 주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추론인데 이제 샘 그 오픈 소스에서 이제 프리딕터라는 객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아까 사실 이 모델 로드를 할 때 프리딕터라는 걸 하나 정의를 했어요. 샘 프리딕터라는 걸로 이제 샘 모델 레지스트리로 실제 모델 체크 포인트를 불러오고 그 모델 체크 포인트를 들고 있는 객체를 샘 프리딕터로
이제 들고 있는 형태인데, 그럼 이 샘 프리딕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코드가. 그래서 추론을 했는데 첫 번째로 셋 이미지라는 걸 해줘야 돼요. 셋 이미지가 뭐냐면은 이미지에 대한 전처리랑 그다음에 아까 이미지 인코더 엄청 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지 인코더. 그 이미지 인코더 추론을 한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변수에 들고 있어요. 이미지 임베딩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추론이겠죠. 추론이고 이거를 한번 하고 나면은 제가 만약에 포인트를 여러 개 주더라도 하나 이미지에 대해서는 디코딩 마스크를 만드는 그 동작이 되게 빠르게 진행돼요. 그래서 인코더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코더랑 분리가 돼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셋 이미지에서 이미지 인코더, 이미지 전처리와 이미지 인코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프리딕터의 프리딕트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때 이제 프롬프트랑 그리고 아까 여기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 있죠. 프롬프트랑 아까 만든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세 가지 출력을 냅니다. 이 세 가지 출력은 이제 마스크랑 스코어랑 로우, 이게 뭐지? 로우 레스 로짓이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레스가 아마 레졸루션일 거예요. 로우 레졸루션 로짓인데, 그래서 얘는 필요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해상도, 그러니까 이 프리딕트를 진행을 할 때 이미지를 한번 리사이즈를 하고 마스크를 만들어내서 리사이즈된 마스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마스크가 나올 때 다시 원상 복구를 시켜서 마스크가 나와요. 근데 이 로우 레졸루션 라짓은 그 리사이즈, 그러니까 원상 복구하기 전 마스크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쓸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언더바로 막아놨고, 마스크랑 스코어스를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드가 돌아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돌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네. 그래서 밑에까지 지금 여기까지 잘 돌려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마스크가 이렇게 나오면 잘 돌아가신 거고, 제가 점을 여기다 찍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쌤이라는 게 유효한 마스크를 만들려고 마스크를 3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서브 파트, 파트, 홀, 그러니까 전체 영역 이렇게 3개의 마스크를 내주고, 스코어스를 한번 찍어 보시면은 3개의 스코어가 나와요. 이 마스크에 매핑이 되는. 그래서 지금은 세 번째 마스크가 제일 점수가 높아서 아마 내가 이 중에서 하나의 마스크만 쓰고 싶다, 그냥 쉽게, 그러면 아그맥스 같은 거를 해서 저 마스크만 뽑아오면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원클릭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죠. 잘 돌아가시나요? 제가 코드 실습을 이렇게 진행하는 건 거의 처음이라서 제가 보통 라이브를 하거나 같이 코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조금 어색하네요, 저도. 어려움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잘 돌아가셨다면은 코드가 이제 그 다음 코드를 제가 하나 만들어놨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UI를 하나 만들 거예요. UI를 하나 만들고, UI는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주로 많이 그 스페이스 만들 때 쓰는 그라디오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프론트엔드 UI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라디오를 이용해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까 위에서 이제 클릭을 넣는 방법이랑 인퍼런스 하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함수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그멘트라는 함수는 이미지랑 포인트 좌표가 들어왔을 때 이제 마스크를 출력해 주는 애고, 근데 마스크가 3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스크 중에 하나를 셀렉트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그맥스를 써도 되는데 그 공식 레포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셀렉트 마스크라는 함수가 있고 어떤 이제 웨이트를 줘요. 마스크 3개에 대해서 웨이트를 주고,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은 포인트가 하나일 때가 가장 모호한 거고, 프롬프트가 점점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모호하지 않아지거든요. 프롬프트가 점점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하나일 때, 포인트 개수가 작을 때 맨 앞에가 뭐냐면은 그 서브 파트 마스크예요. 가장 부분을 얘기하는 마스크. 그래서 프롬프트가 적을 때 이 서브 파트 마스크에 대한 가중치를 확 낮춰버려요. 그래서 이제 모호한 프롬프트일 때는 그 작은 마스크에 대한 그 점수를 되게 짜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좀 큰 마스크들이 많이 뽑히게. 근데 이제 프롬프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드상에서 이제 웨이트를 재조정해가지고 점점 같은 레벨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원클릭이다 보니까 서브 파트 부분이 이제 점수가 굉장히 낮고 파트나 홀 부분이 점수가 높은 함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소개 드릴 겸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재밌었어요. 이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게 아그맥스만 하니까 성능이 생각보다 안 나왔거든요. 그냥 제가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이 함수를 쓰니까 조금 더 사람이 봤을 때 좀 이해할 만한 마스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출력하도록, 여기는 그냥 후처리하는 파트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UI를 구성하는 부분인데 그라디오 코드는 너무 깊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조금 있다가 UI를 보시면은 아실 텐데, 제가 클릭을 했을 때 그 클릭 좌표가 나타나게 해놨고, 그다음에 그 클릭한 부분이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미지 인베딩을 돌리고, 그다음에 클릭을 했을 때 마스크 디코더를 돌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셋 이미지가 아까 가장 무거운 이미지 인베딩 돌리는 부분이잖아요. 그 셋 이미지를 인베딩마다, 그러니까 내가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려고 분리를 해놨잖아요.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는 인코더를 한 번만 돌리고 뒤에 마스크를 만들 때는 이미지 인베딩만 쓰도록 구성을 해놓은 거니까, 속도를 최대한 최적화를 하려면은 제 셋 이미지를 따로 두고 업로드할 때 제가 뒀어요. 업로드할 때 이미지 인베딩에 한번 돌도록 하고, 그 다음에 클릭할 때마다 세그멘테이션이 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저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나면은 이제 앱 런치까지 돌리면은 이제 그라디오에서 어떻게 보면 UI랑 서빙을 해주는데, 이 URL이 나올 거예요. URL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구성한 UI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UI 상에서 아마 각자의 이미지들을 넣어보시고 세그멘테이션 해보시면은 웬만한 이미지들에선 잘 될 거예요. 웬만한 이미지들에서는. 근데 쌤도 이제 완전 특수한 이미지에서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너럴한 이미지에서는 잘하는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는 의료 이미지에서 잘하는데 조금 부족해요. 그냥 그거를 학습한 모델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도메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죠. 데이터에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겪었던 거는 건물에 금가 있는 거를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세밀한 거는 잘 못하더라고요. 건물에 금가 있는 거.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물체들은 굉장히 잘하고, 지금은 원클릭으로 제가 어플리케이션 만들었는데 만약에 멀티클릭도 허용하고 박스도 허용하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많이 주면은 더 잘하겠죠. 그렇게 프롬프트를 줬을 때 더 잘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코드 설명은 여기까지고, 이 UI에서 실습도 좀 해보시고, 만약에 코드를 조금 고치고 싶으시면은 고쳐보시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를 불러주시면은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처음에 그 선글라스를 그 포인팅 하셨잖아요. 네, 네네.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는 선글라스가 빠졌잖아요. 네네. 빠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선글라스를 클릭을 했다고, 저 에리어를 클릭을 했다고 하면은 네네. 그 부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왜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건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좀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자동차 이제
요 강아지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목줄 같은 거를 이제 클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목줄도 나오고 그다음에 파트로는 강아지도 나오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요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목줄이 없는 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요 모델을 완전히 제가 학습하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완전히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파트랑 서브 파트를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되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물체 데이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포함되게 나오기도 하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포함이 안 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건물의 금 같은 것도 네네. 지금 그 디텍션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똑같이 아마도 그 이미지 임베딩 그 셋 가운데 네. 저런 뭐 목줄이라든지 아니면 저 선글라스의 그 특정 각도에서의 모습 같은 것이 네.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결국은 그 마스크 그러니까 그 마스크를 그러니까 이미지 임베딩으로부터 마스크를 그 추출을 하는 것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요? 저는 조금 그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 어느 정도 세그멘테이션이 되는데 잘려서 나오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샘의 나중에 샘 하이 퀄리티라는 모델이 또 나왔는데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은 의자 있잖아요. 의자 이렇게 지금 얘 같은 의자 말고 이렇게 창살처럼 된 의자 얘를 샘한테 맡기면은 이 창살 부분을 다 디테일하게 잡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잡는 세그멘테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샘이라는 모델이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세그멘테이션을 하지 못해요. 좀 그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 내부에 있는 그런 그 특정한 그 가로로 되어 네. 있는 패턴은 그 나무에 칠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빈 공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 그 네. 러닝을 시켰을 때 그 러닝 시킨 그 데이터셋에 그러한 인포메이션에 대한 그 이미지 임베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다 올바르게 수출해내겠지만 네. 보통 그 등받이 그런 창살이 없는 그 체어를 많이 학습을 시켰다고 하면은 못 해내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샘이 그런 세세한 거를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하이 퀄리티라는 모델이 또 새로 개발이 됐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학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금 같은 게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런 세밀한 부분을 좀 세그멘테이션 잘 못하는 부분이 문제였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선글라스가 잡히고 안 잡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쪽의 문제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길게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네, 그럼 그 사용된 이미지 임베딩은 그러니까 뭘 사용한 거예요? 뭐 네, CNN은 아닐 거고, 뭐 가보 필터도 아닐 거고. 네. 모델은 이제 VIT를 썼고요. VIT 중에서도 그 잠시만요. 이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 가지고 프리트레인드의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파인 튜닝을 해서 성능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의료 이미지에서 잘 못하는 이유가 그냥 되게 러프하게 얘기하면 사실 데이터가 부족한 거거든요. 왜냐면 요 이미지 셋을 만들 때 의료 이미지는 사실 많이 안 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가 명확한 뼈 같은 거는 되게 잘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뇌 이미지나 심장 이미지 이런 거를 하면은 좀 잘 안 되는 경우를 봤고 실제 오픈 소스에서도 메디컬 이미지를 파인 튜닝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인 튜닝에서 주로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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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제가 파인 튜닝에 대해서 좀 찾아봤을 때 인코더는 보통 프리즈를 하고 그리고 프롬프트 인코더도 보통 프리즈를 하고 마스크 디코더 파트만 재학습을 시키는 쪽으로 하더라고요. 네, 아마 파인 튜닝도 방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로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식의 기법이 많아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아마 트라이얼 앤 에러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본 사례들에서는 거의 다 인코더는 다 프리즈하고 디코더는 재학습 시켰습니다. 네.
네네. 네네. 아, 그렇게 넣어도 되고 이제 만약에 프라이어를 좀 주고 싶으면은 그 실제 마스크를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의 마스크를 그대로 넣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사용했던 건 어떤 케이스냐면은 점을 만약에 세 개를 찍고 싶을 때 그 이전 점에서 만들어낸 마스크 정보를 계속 가져가고 싶으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점에서 만든 마스크를 그 여기 이제 마스크 그 프롬프트 인코더에 같이 넣어서 그 정보를 같이 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클릭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마스크도 충분히 들어가서 그 프라이어로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어떤 예시가 뭐 아까 그 선글라스 낀 마네킹 같은 걸 했을 때 사실 사람이 마네킹이 두 개 있는데 만약에 두 개 다 잡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여자 부분도 마스크가 이미 있으면은 그쪽 마스크를 같이 넣어주면은 그 여자 마스크가 포함된 마스크를 최대한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 점에 가장 기준된 마스크를 잡긴 할 텐데 왜냐하면 요 이전 마스크 정보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역이 좀 보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그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써 있진 않고요. 제가 데이터들이나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는 어, 조금 뭐지? 사람이 인식했을 때의 계층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가위는 사실 조금 좋은 예시는 아닌데 뭐 강아지 같은 걸 했을 때 제가 조금 난감했던 부분이 이제 요 강아지를 했는데 자꾸 코가 잡히는 거예요. 코랑 뭐 눈 이런 것도 서브 파트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코와 목줄과 강아지 뭐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셋 상으로 좀 어쨌든 언어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만들었다 보니까 좀 사람이 인지했을 때 어떤 계층을 주로 한 것 같고 겹쳐야 된다, 안 겹쳐야 된다 좀 이런 정의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우선 이제 깊은 좋은 세미나를 또 해주신 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를 이렇게 좀 Q&A랑 분리해서 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바람에 이게 좀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사님과 함께하는 눈높이 유키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은 저희가 유키즈 하면은 유키즈 그 다들 아시죠? 유키즈 하면 예스 이렇게 외치는 게 구호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유키즈 하면 다 같이 예스 이렇게 하고 바로 연사님께 질문하면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준비되셨죠? 네, 유키즈 예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연사님이 이렇게 60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혹시 세미나 하신 간단한 소감부터 듣고 여러분들이 주신 사전 질문하고 또 이렇게 질문 받는 시간 가질게요. 혹시 소감이 어떠실까요, 오늘 하셨는데? 아 일단은 뭐 제가 공부했거나 좀 같이 고민했던 거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좋았고요. 저도 이제 모드 연구소에서 공부 뭐 이런 세미나를 듣는다거나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또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조금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전 질문 먼저 받고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고진형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의료나 영상의학 도메인에서 쌤을 이용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도 간이로 질문 받으면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세그멘테이션, 의료 영상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근데 저도 제가 뭐 의료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진 않아서 이거를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 셈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의료 영상 데이터를 좀 써봤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거는 일반적인 거는 좀 잘 되는데 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봤을 때 아까 그 세그멘트 에디팅 오픈 소스 있었잖아요. 어썸 오픈 소스. 그 안에 보시면은 의료 이미지를 파인 튜닝한 예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런 특수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인 튜닝, 그러니까 조금 더 학습을 진행을 해서 하면은 더 잘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현장 질문 하시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현장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장 질문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저 끝에 질문 있다고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의료 도메인 쪽에서 데이터를 연구하고 있고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파인 튜닝 시에 뭐 마스크만 넣어도 작동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세 가지 프롬프트를 같이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됐을 때가 마스크만 입력을 했을 때에 비해서 성능에 압도적인 좀 차이가 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한 포인트인데 일단 네 답해 주시면 두 번째 질문. 네. 사실 제가 파인 튜닝 쪽을 제가 직접 엄청나게 많이 연구해 보진 않아서 제가 어떤 코멘트를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사례들을 그냥 보기는 많이 봤어요. 사례들을 봤을 때는 이제 프롬프트를 보통 다 넣지는 않고 이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프롬프트를 거의 넣고 그게 주로 사실 박스보다는 포인트가 훨씬 많이 들어갔던 걸로 제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포인트 입력이랑 마스크 라벨을 같이 학습하는 경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그 SA1B 데이터셋이 그러니까 이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낸 데이터셋이면 사실 그러니까 자기 학습의 개념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은 그 거기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그 라벨이 하드 라벨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소프트 라벨로 되어 있는지 혹시 하드 라벨이랑 소프트 라벨 조금 설명해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의 라벨링이 이제 뭐 마스크인 부분과 아닌 부분을 정확히 0과 1 사이로 나눠 가지고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스튜던트 티처 모델처럼 그 라벨 자체를 확률 값들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값들을 전부 다 남겨 가지고 그거 자체를 라벨로 쓰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 아마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드 라벨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 질문도 있겠지만 온라인으로도 지금 한 51분 정도 시청하고 계셔가지고 네, 온라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파트타임 휴먼님이라는 분이 질문 남겨주셨는데 NLP에서의 임베딩 레이어가 벡터 공간에서 단어 토큰들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이미지 임베딩이라는 게 벡터 공간상에서 마스크들이 펼쳐져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마스크들이 펼쳐져 있는 건 아니고 이미지 정보가 펼쳐져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추상적으로 사실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이제 임베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마스크 결과물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입력 이미지가 펼쳐져 어떤 정보들이 조금 어떤 공간 안에 매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혹시 현장 질문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현장 질문 먼저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모던 아이펜 1기 졸업생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부업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뭐 A4 용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AI 학습을 위한 사진을 찍는 거를 부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셨을 때 그거를 좀 돈 주고 쓰실 만한 의향이 있는지 이게 돈 되는 부업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거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전 회사도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였고 그런데 시중에 파는 건 아니었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직접 어노테이터를 고용을 했거든요, 알바를. 그래서 그런 수요가 명확히 있기는 있어서 그 말씀하신 알바 같은 것도 알바하거나 돈을 버는 것도 그렇게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플랫폼을 만든 회사가 있을 거고 그게 수요는 분명히 있기는 있어서 뭐 수요가 있을 때 당연히 돈은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아직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충 맥시멈을 몇 달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저도 근데 데이터를 어떤 분기점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파운데이션 모델로 가면서 엄청난 큰 회사들이 사실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회사들은 그럼 이제 모델을 못 만드느냐 하면은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료나 이런 특수한 도메인들에서는 결국 파인 튜닝이 필요하고 파인 튜닝을 하려면 또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결국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비싼 AI 개발자들 데려서 데이터를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싸게 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회사라면은 어느 정도는 수요가 계속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는 연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연사님과 모델 용서가 이제 선을 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연사님의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 저 연사님이 저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연사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네트워킹 시간이 좀 이따 가질 텐데 그때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연사님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절대 선 끊는 게 아니라 이제 연사님의 생각이다라는 걸 좀 편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현장 질문 받으려고 했는데 이 온라인 질문을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분은 닉네임이 쌤이에요. 그래서 네, 질문 주셨는데 쌤 모델은 객체 자체를 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지정된 영역만 바이너리 마스크로 출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시로 보여주셨던 곰이나 가오리처럼 특정 객체를 어떻게 모델이 인식하고 세그멘테이션을 한 걸까요? 다시 말해 쌤 모델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도 쌤 자체로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프롬프트가 계속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오픈 소스들 찾아보면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벌써. 그래서 제가 아까 공유드린 어썸 세그멘테이션에 실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거는 아까 저희가 만든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도 여러 모델을 조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에서 또 공개한 다이노 V2라고 있는데 그 다이노 V2 모델을 함께 사용해서 이미지 임베딩 정보를 같이 넣었고요. 뭐 곰 같은 것도 이제 클립 모델을 같이 썼어요. 정확히는 클립에 좀 다음 모델로 나온 클립 세그라는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그 클립 세그 모델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모델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좀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다양한 모델을 함수처럼 좀 사용하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실제 오픈 소스들도 아까 인페인트도 마찬가지고 그 그라운디드 세그멘테이션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조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모델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 그거를 조합해서 어떻게 쓸지를 좀 고민해 보면은 좀 그런 문제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현장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 인식 쪽에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하는 업무에서 이제 쌤 아까 강의를 봤을 때 좀 괜찮다 싶은 게 이제 얼굴을 인식할 때 이제 안경이나 액세서리 같은 게 좀 많이 장애물이 돼서 이제 서브 파트로 걔를 좀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쌤이 이제 서브 파트를 나눌 때 보통 보통은 스코어가 다 낮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그때그때 다른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사실 다르다고 보면 돼요. 프롬프트가 예를 들어 진짜 안경에 명확하게 딱 찍혔어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라는 게 사실 인공지능 모델이다 보니까 되게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사람이 봤을 때 조금 더 명확한 위치라면은 그 안경의 점수가 더 높은 케이스도 있고 뭐 근데 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계속 확률 값은 변하게 돼서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보는 게 조금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필요하면은 근데 프롬프트를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유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경 쪽에 프롬프트를 더 많이 주던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한 분 더 손 드셨는데 혹시 질문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그 링크해 주신 논문을 좀 읽어봤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소프트 그러니까 소프트 레이블, 하드 레이블은 이 논문에 보니까 하드 레이블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소프트 레이블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델타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만큼에 나와 있는 것만 하드 레이블 해서 그걸 결과값으로 썼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드 레이블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오토매틱 레이블링 같은 경우에 좀 논문에 나와 있는 거는 2개를 썼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2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automatically generated 그 데이터가 아닌 것에 쓰인 셈하고 최종 버전 셈하고 다르다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세 번째 만들어진 그 automatic하게 레이블한 데이터를 아마 최종 셈에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학습을 했다는 거. 네, 그래서 말씀이시죠? 처음에 그 2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자신들이 사용한 셈은 자신들의 오리지널 셈하고는 다르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마 최종 셈은 아마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좀 시간을 들여서 학습을 한 결과 같아요.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 사실 이 세그멘테이션 문제는 한 5, 60년 정도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 좀 괴롭혀온 문제인데 이게 뭐 옛날에 뭐 레벨 셋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 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래프컷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 방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5월에 나왔다고 하니까 혹시 그 비교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이 기존의 방법하고 네. 이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의료 정보, 특히 CT 정보 같은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쓰는 게 우리는 디퓨전, 그러니까 아이소트로픽 디퓨전을 쓰든지 애나이소트로픽 디퓨전을 써서 그 세그멘테이션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뭐 이게 더 좋다, 이 셈이 더 좋다라고 나와 있는 어떤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제가 그렇게 고전 알고리즘이랑 비교하는 자료들은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고요. 근데 저도 세그멘테이션을 했다 보니까 다른 이제 제 팀 간에 이제 비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프컷을 했었어요. 그래프컷을 해서 했었는데 뭐 저희 엔지니어링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프컷이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미지 상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그리고 특히 저희 입장에 어노테이터들이 세그멘테이션 하는 경우여서 인터랙티브가 되게 중요했어요. 어노테이터들이 사용하는 툴이니까. 그래서 인터랙션이 들어간 세그멘테이션을 카테고리로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래프컷은 사실 그쪽에랑 좀 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이미지 내에서 사용자가 인터랙션을 했을 때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셈이 성능이 높은 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은 이제 셈 이전에도 인터랙티브한 딥러닝 방식들이 있었는데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 하는 사실은 그 모델이 정교함에 있어서는 더 좋았어요. 정교한 걸 잡는 데 있어서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어떤 어플리케이션 형태를 만들려고 했었을 때 이 모델 구조가 그 분리된 구조이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훨씬 빨랐고 그리고 성능이 그리고 우리가 못 쓸 정도의 성능은 전혀 아니었고 훨씬 좋은 성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셈을 선택해서 좀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에 민코시기 때문에 그 이미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게 오래 걸릴 알고리즘은 아닌데 그게 네. 그렇게 오래 걸리던가요? 사실 제가 그래프도 제가 직접 다뤄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근데 성능은 어떻어요? 그럼 속도는 그렇다고 하는데 성능은 그래프도 똑같이 네. 에리어를 클릭한 다음에 그 클릭한 에리어를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뭐 area of interest라고 그걸 지정한다고 하는데 네. 그 지정한 다음에는 성능은 어떻던가? 그래프 같은 건 사실상 그 픽셀 와이즈하게 아주 정교하게 세그멘테이션 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성능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논문에 있는 벤치마크가 있잖아요. 매트릭 같은 표현이 있는데 그 성능으로는 제가 그래프컷의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마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왜냐면은 셈이 다른 인터랙티브한 세그멘테이션에 비해서 매트릭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낮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트릭적으로는 그래프가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정교하고 뭐 엄청 정교할 수 있는데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저는 되게 정성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할 거냐 이런 기준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무조건 정밀하게 세그멘테이션만 하는 게 그 당시에 답은 아니었어서 정량적인 매트릭은 일정 수준만 넘었으면 됐고, 그 이후에는 좀 정성적인 매트릭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 정성적인 매트릭에서도 뭐 굳이 이제 그래프컷을랑 비교했을 때 그게 충분히 끌리진 않았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량적인 매트릭은 조금 더 낮을 수 있으나 이제 세그멘테이션의 특성상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에 따라서 정성적인 매트릭에서는 차이가 크게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결국은 이밸류에이션 할 땐 IOU 밸류 갖고 해야 될 텐데 IOU 밸류를 하면은 그럼 결국은 지금 생각하시기에 퀀타이즈를 하면은 두 개가 서로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퀀타이즈라고 하면 마스크에 대한 예, 퀀타이즈. 그렇죠. 마스크에 대한 퀀타이즈죠. 네. 예. 뭐 좀 그러니까 러프하게 픽셀, 얘기하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프하게 얘기하면.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른 분들도 또 질문도 많으실 거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요거는 여러분들은 네, 오프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특권으로 연사님과 함께 현장에서 네트워킹 하는 시간으로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연사님 물 뚜껑 따두고 아직 물을 한 입도 못 드셨어요. 그래서 연사님 우리 숨 돌릴 시간 좀 드리면서 우리 다음으로 이제 제가 좀 마무리하고 또 네트워킹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사님 수고하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